3년 전 신지연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병원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수술할 때 괜찮아요? 외래는 통 안 오대? 화상 환자로 3개월간 입원했었다. 지연이의 팔과 허리에는 아직 화상의 흉터가 남아있다. 그래도 각종 치료와 피부 이식 수술을 통해 많이 좋아진 상태다. 흉터가 이렇게 한 1년 정도까지 성숙을 하다가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예전에는 샤워하고 로션 안 바르면 되게 뻣뻣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샤워하고 로션 안 발라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심했는데 그죠? 네. 되게 심했는데 되게 좋아져서 좋네요. 실험실에서 알코올이 이제 옷에 달라붙어가지고 불이 붙어서 이제 화염 화상을 입고 입원을 했는데요. 화상 정도는 체표 면적의 10% 이상이고요. 그 화상 정도는 깊이는 심재성 이도 화상이어서 치료 경과에 따라서 수술 여부가 필요할 정도의 화상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땐 처참한 상황이었다. 허리와 등, 팔에 불이 붙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때 지연이는 학교 과학축제 현장에 있었다. 실험 실습 도중 지연이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알코올이 폭발했고 불길이 곧장 지연이를 덮쳐버린 것이다. 그 뒤 치료의 과정은 지독히도 고통스러웠다.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왜 하필 그때 사고가 나서 왜 하필 내가 다쳐야 하나, 왜 나여야 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제 자신이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로 너무 화가 나고 그랬는데도 이제 거기 있으면서 저보다 더 많이 다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외관상으로 이렇게 있으면 아무도 제가 화상 환자인지를 모르는,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거였던 거예요. 더 아프고 더 힘든 화상 환자들을 제가 곁에서 이제 치료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로 또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며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의사. 더욱이 그녀처럼 화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화상 전문의.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지연이는 뜻밖의 찾아온 불행을 딛고 인생의 목표, 삶의 길을 정하게 된다. 3개월간의 입원을 끝내고 다시 학교에 나왔을 때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 대학 생활이 재밌어? 지금도 선생님들은 그때의 지연이를 기억하고 있다. 살짝 포옹도? 네. 그래, 축하해. 네, 고맙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사고 이후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느냐. 어느 순간순간에는 그걸 느낄 정도로 아주 매서운 그 정말 열정과 어떤 눈매와 그 어떤 도끼라고 할까? 공부의 도끼. 사고가 나기 전 지연이의 성적은 반에서 5등 정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은 아니었다. 화상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 들어와야 했고, 우리나라에선 이제 의대는 되게 최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최상위권에 들기 위해서 일단 이제 그만큼 미치지 못한 성적을 올려야 했고,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제 성적을 올려야 하는데 이게 막연하게 성적을 올려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 꿈이나 목표를 위해서 성적을 올려야 했던 거니까 공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많이 바꿔 나갔죠, 스스로. 지연이에게 닥친 첫 번째 관문은 고1 2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도 치르지 못했고 수업도 듣지 못했다. 공부해야 할 양은 많은데 이제 막 퇴원한 지연이는 체력이 너무나 약해진 상태였다. 시험을 망치면 내신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그 악조건 속에서 지연이가 시험을 보겠다고 나섰다. 몸과 마음이 정말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아이가 기말 시험을 걱정을 해서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병원 선생님도 지금 너한테는 너무 빠르다고, 이 시기가. 벌써 퇴원도 병원에서는 말렸거든요. 주변에서는 솔직히 그냥 유급하라는 말도 있었어요. 내년 1학년 다시 다니자고. 저는 유급을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람이 자기 똑같은 시간, 솔직히 남들도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내신 준비할 때였고,
그리고 사람이 일단 정작 일이 닥치면 어떤 무한의 힘이 나와서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년 유급 대신 선택한 기말고사. 의대를 가려면 결코 포기할 수도 망칠 수도 없는 시험이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공부하는 것을 말리는 일이 벌어졌다.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후에 빈혈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3번이나 돼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빈혈 측정을 해보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그게 낮다고 수치가.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입원을 며칠씩 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체력적으로 워낙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업에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남들은 이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허리도 꼬부정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배 이식 수술했으니까 이렇게 구부리면 이대로 몸 이식한 살에 그대로 줄무늬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허리 최대한 뼈바닥부터 하고 팔도 그 당시에 이제 붕대 같은 거를 치려고 붕대를 감아둬야 하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한 달 있었단 말이에요. 수학 풀 때만 오른손 같은 것도 오래 쓰면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객관식 같은 거는 웬만하면 왼손으로 다 풀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수학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뻣뻣하게 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굳은 의지를 세우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잠을 줄이고 줄여도 공부를 한 것 같지가 않았다. 무조건 깨어있었죠. 1시 반에 평소에 자는데 1시 반에 눈은 감기는데 계속 이렇게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문제를 더 풀려고 했는데 솔직히 잠자는 것만 조는 것만 3시까지 했지 솔직히 공부는 이미 1시 반에서 제 몸은 1시 반에 끝났어요. 근데 손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고 있고 3시까지. 근데 무턱대고 이제 공부만 한다고 또 능률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근데 뭐 아무래도 능률을 정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연이한테 이제 둘이 엄마랑 이야기를 한 결과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은 취침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뭐 밤 1시까지나 뭐 4시간 이렇게를 가장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겠니? 효율적인 수면 시간 관리. 지연이는 일단 학교에서 돌아오면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가장 피곤을 느낄 때 자는 잠은 오래 자지 않아도 피로가 풀리는 효과가 있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저에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가 이틀처럼 된 거죠. 자고 일어나서 이게 개운한 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의 개운함, 아침에 더 집중이 잘 되듯이 그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저는 1~2시간만 잤을 뿐인데 일어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처럼 남들이 이틀 공부하는 것처럼 하루 만에 다 봤던 거예요. 그것도 어영부영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2배로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전교 1등, 2등 상위권 친구들 이름을 적어놓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관건이었다. 물론 다 친하고 좋은 친구들이지만 이게 이 선의의 경쟁자를 만들어서 공부하기 싫고 이렇게 졸리고 이럴 때는 얘네들 이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좀 정신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여길 쳐다보면 얘네들은 이제 제가 멍 때리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막 열심히 30분 동안 하다가 또 힘들어 이러면 또 여기 얘네들 공부하잖아요. 그럼 다시 막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의의 경쟁자 아이들이에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졸립거나 산만해질 무렵. 이럴 땐 아무리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전혀 효과가 없다.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건너편 누군가의 집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다. 지연이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잠을 쫓았다. 불빛 속에 그들과 경쟁하고 있었다. 원래 평소라면 이게 몇 시 정도, 한 1시 정도 되면 점점 꺼지기 시작하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이 단지에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기간이 되면 이게 불이 더 안 꺼져요. 밤새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배틀을 하는 거죠. 누가 더 끝까지 살아남는가 하면서. 저기 지금 불 켜진 방 14층에 있잖아요. 네네. 그 오른쪽 아래. 지금은 꺼져 있는데 저 방이 그렇게 불이 오랫동안 켜져 있는 집이었어요. 저기랑 한 번은 밤을 샌 적도 있어요. 그게 걔가 아침까지 켜져 있는 걸 보고 얘가 불을 켜고 잤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몸 상태나 공부의 조건은 최악이었지만 그 당시 지연이의 의지만큼은 최고였다. 이제는 자기 몸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다. 이제는 정말 학업에 공부에 열중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뭐 지연이가 해서인지 이제 뭐 체력이야 많이 뭐 소진된 상태지만은 정말 의지로 정말 지혜 뭐 강한 의지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더라고요. 3주간의 노력으로 지연이는 기말고사에서 반에서 1등을 했다. 그러나 지연이는 실망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전교 뭐한 5등 안에 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공부했는데 그 반에서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이 16반이고 꼭 반 1등이 꼭 전교, 그러니까 반 1등에 한 명씩 꼭 전교 1등이 되라는 법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기대만큼은 안 나잖아요. 지연이가 기말고사를 통해 얻은 것은 자신에 대한 가능성. 그 후 전교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 지연이는 나만의 교과서 만들기를 시작했다. 먼저 수업 시간에 들은 선생님 강의를 교과서에 적어놓는다. 지연이는 전 과목 모두 따로 필기 노트가 없다. 교과서가 곧 노트였다. 이거 파란색은 이렇게 수업 중에 선생님이 말해주시는 거나 필기해 주시는 거를 이렇게 그때그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참고서나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해 확보한 내용들도 교과서에 적는다. 이때 선생님의 강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은 적지 않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된 부분은 체크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옮겨 적고 나면 참고서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이 초록색은 제가 이제 따로 문제집을 써서 푼 것 중에 이게 틀린 거나 아니면 중요하다고 새로 생각된 부분, 더 첨가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책 빈 공간에다 이렇게 채워놓고 그럼 문제를 풀다가 틀린 거를 이렇게 답지를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더 많은 상식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참고서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번엔 문제집. 문제를 풀다가 틀린 것들은 따로 포스트잇을 이용해 왜 틀렸는지, 무엇을 몰랐는지 메모하고 교과서에 붙인다. 이건 공부를 했어도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3번의 공부 과정이 결국 교과서 한 권에 모두 담기게 된다. 복습은 이 교과서 한 권만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됐다. 의사의 꿈을 품었으니 이과를 가야 했고 자연히 수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때 지연이의 발목을 잡은 것이 영어였다. 수학만큼이나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영어.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이랬는데 저는 제일 처음 학원을 다닌 게 중1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1 때 처음으로 영어 단어장이라는 걸 보고 영어 단어란 걸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으니까 남들에 비하면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특히 중학교 때도 그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외고 준비를 한 것도 아니니까
거의 내신용으로만 영어를 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왔는데 어법을 푸는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지연이는 단어 공부에 다시 도전했다. 하지만 중학교 때처럼 마음 편하게 단어를 외우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일단 문제집을 풀고 문제집에서 본 단어 중 모르는 것들을 따로 정리했다. 문제집이나 책에서 본 단어들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단어를 외우는 시간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했다. 영어 단어에 막 한두 시간씩 투자하기에는 다른 거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동하는 차자투리 시간, 차 이동하는 시간에 한 20분씩 시간 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쭉 보면서 이걸 가리면서 이걸 보는데 단어를 모르면 뜻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점을 찍어요. 얘를 알겠으면 얘는 그냥 넘기고 엄청 뭐 막 많이 써서 외우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이걸 이렇게 계속 화를 꾸준히 많이 보니까 시간 투자도 많이 안 하면서 눈으로 보던 버릇해서 외우니까 또 이렇게 독해도 빠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단어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 그건 바로 영어 일기였다. 고1 겨울방학 때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거 그날 처음 안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영어 일기를 쓸 때 꼭 그거를 집어넣자고 이렇게 혼자 스스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일기를 이렇게 썼었어요. 이 영어 일기를 쓸 때는 규칙이 있는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안 단어를 꼭 한 단어씩 넣어야 돼요. 그 한 단어가 들어가게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뭐랄까 고급 단어 없고 되게 중급, 초중급의 단어들만.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 하는 후회도 있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지연이는 확실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어 단어를 꼭 집어넣으면서 쓰는 영어 일기가 처음엔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처음엔 쉽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을 쓰려고 했고 처음엔 되게 그 문장도 짧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표현력도 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썼던 그러니까 한번 영어 일기를 쓰고 난 영어 단어는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고3에 올라와 지연이는 공부도 하면서 수능 시험 당일 실수하지 않고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아침 자습 시간. 시간을 재며 모의고사 문제집을 푼다. 그런데 반드시 언어 문제만 풀었다. 하루 쉬는 시간 5번을 이용해 과탐 한 과목을 나눠서 풀었다. 쉬는 시간 10분은 물리, 화학 등으로 나뉘어진 과학 탐구 영역을 풀기에 알맞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심시간엔 외국어, 즉 영어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 매번 시계를 놓고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공부도 하면서 수능에 대비한 것이다. 고2 때 겨울 방학 때부터 수능 푸는 방식으로 들어갔거든요. 아침, 점심, 오후까지 수능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언어, 수리, 외국어, 과탐.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보기 전까지 했으니까 뭐 내신 이런 거 빼면 1년에서 뭐 한두 달 빼고 이러면 300일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고2 겨울방학부터 수능 보기 전까지 풀었던 모의고사가 언어나 뭐 수리, 외국어 이런 거 300회씩이고 뭐 하루에 뭐 2, 3회씩 풀었다. 수학은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학 같은 건 한 500회 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야 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아는 문제도 못 푸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를 몸에 익힐 필요가 있었다. 또한 수능 당일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도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다. 수능이 끝난 지 5개월. 지금도 지연이는 30분이 되기 전에 다 풀어냈다. 처음에는 솔직히 그게 조금 힘들다기보다는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게 1학기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 순서가 아니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과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몸에 안 돼요. 이제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오후나 아니면 쉬는 시간 이럴 때만 해야 집중도 잘 되고 핀트가 딱 잡혀가지고 쫙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몸이 수능 쪽에 맞게 가더라고요. 어차피 풀어봐야 하는 문제. 기왕이면 수능 시간표에 맞춰 정해진 시간 안에 모의고사식으로 풀어보는 연습은 공부 효과를 높여주었다. 지연이는 내일 수능 시험을 연습한 것이다. 이건데 한 이 정도 그때 책이 2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수능이 끝난 뒤 1년 동안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집을 모두 모았더니 지연이 키보다 높았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모의고사를 풀어왔으니까 밥 먹고 나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딱딱 이 시간에 이 문제 풀고 나서 난 이걸 해야 되고 이게 몸에 체득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바로 다 됐고, 그리고 수능을 본다는 긴장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버벅거리지 않았어요. 아, 이것도 내가 또 집에서 모의고사 푸는 것 같구나라는 같은 편안함에 다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지연인 전교 상위권에 진입했고 그녀는 수능에서 불과 9개 틀린 성적으로 결국 원하던 의대에 진학했다. 사고는 우연히 찾아와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지연인 처절한 노력으로 상처를 딛고 목표에 한 발 다가섰다. 지금은 화상의 흉터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때 아팠던 기억으로부터도 자유롭다. 화상이 저한테 되게 힘들고 되게 고통을 많이 줬지만 저를 의대에 오게 해준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화상을 만약에 안 입었으면 제가 이렇게 의대에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되게 화상이라는 게 되게 저를 많이 바꿨기 때문에 제가 의대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뤄냈고 의대에 왔고 이제 의대에 왔으니까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유능하고 자상한 화상 전문의가 되려면 오랫동안 어려운 공부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지연인 그 공부가 기다려진다. 내가 필요해서 하는 공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줄 공부이기에 즐겁기만 하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나 달콤하다.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연이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